이제 2교시 하시는데 잠시 좀 쉬셨나요? 저도 커피 한 잔 먹고 이제 좀 쉬었습니다. 또 이제 또 2교시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내담자의 지금 이해에 대해서나 현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도 심리 테스트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도용으로 알아보는 나 해서 도용 심리학에 있는 거를 발췌해서 작성해 보았으니까 우선 좀 재미로 그냥 즐겁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신은 어느 유형입니까? 우선 도형을 보고 나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 선택하세요. 혹시 고르기 힘들다면 첫눈에 끌리는 것을 선택해도 됩니다. 한번 봅시다. 자, 1번 박스형, 2번 직사각형, 3번 삼각형, 4번 원형, 5번 지그재그형. 저는 4번이에요. 원형. 자, 보셨죠? 선택 1, 2, 3, 4,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 분석 하시는데, 자, 첫 번째, 넣은 도형이 자신을 대표하는 도형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세모인가, 원인가, 지그재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개만 선택해서 그냥 가볍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박스형 선택한 친구는 항상 긍정과 부정은 같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편견과 선입견이 있으면 안 돼서 항상 긍정과 부정은 같이 있다는 거. 만약에 관계가 좋으면 어떨까요? 박스형에다 치면 긍정적인 면에서 체계적이다.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좋으면 어때요? 아, 저 사람 참 체계적이다 라고 하겠죠. 근데 내가 만약 저 사람하고 싫어요. 그럼 어때요? 깐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1교시에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의 눈으로 보고 다각도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스형 보셨죠? 자, 이번에 직사각형. 긍정적인 면, 과도하고 열정적이고 호기심 많고 대담하고, 부정적인 거는 혼란스럽거나 속기 쉽거나 예측 불허하다고 있고, 직업 유형은 그런 스타일이죠. 한번 보세요. 그리고 삼각형, 긍정, 리더십 있고 진취적이고 실리 추구하고 활동적이고, 부정적인 거는 자기중심적이거나 지위를 중시하거나 성급하거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통계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떻더라 해서 한번 보십시오. 자, 원형, 긍정, 다정다감하고 남을 잘 보살피고 설득력이 있고 정이 많고 관대하고 안정적이고 사력 있고, 부정적인 거 감정적이고 교묘하고 자기 비판적이고 위부단하고 게으르다. 저는 이제 원형인데 상담자, 정신건강 전문가, 간호사, 의사, 주부, 교사 있죠. 인력 양성 전문가, 교수, 수녀, 사학인데 원이 조금 부드럽겠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 간호학과 2학년 친구들도 원형이 조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5번 지그재그형. 긍정적, 창조, 개념, 미래, 표현 풍부, 의욕, 재치가 있고 감각적이고, 부정적인 질서가 없고 자유분방하고, 약간 예술가형 같긴 해요. 행동이 튀거나 순진하다. 이렇게 직업 유형도 있습니다. 점성과 화가 연기자 있네요. 자,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이 도형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박스형, 비조직적, 혼란, 예민, 건망증, 우유, 부담, 과도한 행동, 유동적이고, 직사각형은 자존감 낮거나 감정기복, 변덕, 돌발, 잘속음. 삼각형, 광적, 단정짓지 못함, 위선, 급함, 욕, 자주 아픔, 가족 친구를 멀리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자, 원형, 갑자기 화, 꿍하고 말 안 하고 관계 소홀, 자신에게 몰두, 낮에 피로, 사교 모임 취소, 문 닫거나 지각하거나 이렇다는 거죠. 지그재그형, 침울, 이야기가 귀찮고 유머 없어지고, 부정적 태도, 거친 행동, 식욕 없고, TV 많이 보고 혼자 있고 싶어함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자기 유형 한번 봅니다. 자, 이제 유형별 특징이에요. 유형별 특징. 자, 첫 번째 박스형 보실까요?
자, 박스형은 체계적이고 꼼꼼하고 풍부한 지식, 분석적. 딱 박스하면 정사각형 네모죠. 단호함, 끈기, 인내력. 좀 논리적이고 정책적이고 효율적이고 분석 해냈어. 그리고 남자 여자 차에 보면 보수적 옷차림에 깔끔. 저희 남편은 박스를 했더라고요. 저는 원형인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무실 분위기 어때요? 모든 필기도구를 갖추 있어요. 컴퓨터도 있고. 그리고 박스형은 바른 자세, 무표정, 뭐 이렇게 정확한 의사표시. 습관은 규칙적인 일, 메모하기, 민초성, 계획성, 정확성, 수직과 고독함입니다. 박스형. 왠지 모범적일 것 같죠? 박스형. 자, 이제 직사각형 볼까요? 직사각형. 과도기, 열정, 탐구적, 호기심, 대담적,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위험 있고 선택권 뭐 있고 엉뚱한 변화가 많고 수염을 기른다고 하네요. 여자는 특이한 옷차림, 평범하지 않다. 사무실 분위기 좀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모방할 수 있죠. 그리고 신경질적인 행동이나 낄낄대며 웃기, 뭐 이렇게 습관, 건망증, 예민함, 느리거나 빠른, 뭐 어려운 문제 회피가 나옵니다. 자, 삼각형 보실게요. 삼각형, 체계적이고 꼼꼼하고 풍부한 지식, 분석적이고 단호함. 주로 쓰는 언어는 논리적인, 마감기한, 뭐 정책 효율성. 삼각형은 완벽에 우리가 삼각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남성은 보수적 옷차림, 여성은 뭐 검정, 회색, 갈색 선호입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상패 등 업적, 지위, 상징, 진열, 권력을 느낄 수 있다. 삼각형은 좀 이렇게 그런가 봐요. 성취 욕구가 강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유형별 표정이나 동작은 침착하고 자신감, 힘찬 목소리, 뭐 큰 동작. 그리고 습관은 참견하기, 먼저 도착하기, 힘찬 악수, 뭐 열심히 일하고 놀기입니다. 자, 원형. 저는 다정다감, 보살핌, 설득, 감성, 관대, 안정, 배려심. 사랑하고 편안하고 감정 문제 없고 편안한 스타일, 타일을 하지 않고 젊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성스러움, 유행을 따라갑니다. 자, 사무실 분위기는 집처럼 편안한 분위기, 화분이 많죠. 그리고 편안한 미소, 시선 맞춤, 항상 웃고 부드러운 목소리, 수다스럽고 뭐 매력적, 과도한 접촉. 습관은 느긋함, 다양한 취미활동, 지저분하거나 훌륭한 요리사, 애국심이 강합니다. 자, 마지막 지그재그형. 지그재그형은 창의적, 개념, 미래지향적, 직관적, 표현적. 그리고 주로 쓰는 언어는 경험, 도전, 창조적이고 발전하다. 그 남자는 변덕스럽거나 여자는 다양한 옷차림입니다. 자, 사무실 분위기는 지저분하거나 아무거나 없거나 화려하게 꾸미거나 좀 극과 극이 왔다 갔다 하겠네요. 그리고 표정과 동작은 활동적, 다양한 표정, 독특한 버릇, 넘치는 에너지. 습관은 자연스러움, 반항적, 홀로 작업, 분위기 메이커, 공상가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런 유형이 있구나. 왜 우리 혈액형 나누는 거나 별자리 나누는 것처럼 보시면 됩니다. 자, 기분 편할 때 이 도형들의 나는 어떨까요? 자, 박스형. 모든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거나 모든 사람이 제 시간에 자신의 일에 열중하거나 모든 사람이 자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흔쾌히 응할 때이죠. 그래서 어떨 때인지 이루어질 때, 열중할 때, 응할 때, 뭐 일상생활 규칙적이고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 인정받을 때 박스형은 편안하다고 합니다. 직사각형은 새로운 거 배울 때, 기분 좋을 때, 결과가 좋을 때, 자유가 좋았을 때, 안정적일 때, 조화로울 때, 육체적, 정신적 건강할 때, 지지하고 아껴줄 때, 변화를 허용할 때, 희망적일 때, 직사각형. 자, 삼각형, 통제하고 있을 때, 대표자 있을 때, 의지, 해결할 수 있을 때, 위치, 조정할 때, 의견 따를 때, 구성원, 인정받을 때, 존경받을 때. 삼각형은 왠지 CEO나 뭐 이런 리더십 있는 사람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4번 순조롭게 할 때, 중요한 역할, 친척들과 친할 때, 평화로울 때, 관심 보일 때, 다가올 때, 선물이 많을 때, 모두 집에 모일 때, 모든 사람이 원형을 사랑할 때랍니다. 아까 제가 내담자 이해할 때 집안 얘기하면서 여러분한테 저는 100명 중에 100명 다 사랑받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게 조금 또 나오는가 봅니다. 근데 이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51%만
저를 좋아해주고 49%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는 거를 상담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형 보니까 모든 사람이 원형을 사랑할 때도 나오네요. 자, 마지막 지그재그형. 참신한 아이디어가 막 떠올랐을 때, 잘 받아줄 때, 새로운 일, 새로운 관계, 문제 해결, 도전, 창의성 인정, 자극받거나 재충전, 연구가 진행될 때, 그리고 현란한 인상적인 공연을 하고 있는 자신을 흠모하는 관객이 있을 때, 아마 지그재그는 좀 약간 예술형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형이 어떤지 한번 보시고 테스트 하나 더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건 메모지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내담자 이해이긴 한데 내담자 이해하기 전에 자기를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취했으면 하는 자신의 소원 한 가지. 뭘까요? 뭐 간호사 자격증을 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두 번째, 내가 가장 화날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선 질문만 적어 놓으시고 답은 천천히 적으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도 있을 뿐더러 내가 언제 화가 났지 이런 거 생각해 보지 않았을 친구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2번, 내가 가장 화날 때. 저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아니면 뭐 배가 고플 때입니다. 그리고 3번, 나의 별명은 저는 보안관 배지예요. 별인데 성격이 털털하기 때문에 별 끝에 원을 달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사명감이 생기면서 보안관 배지로 변신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떠오르는 단어는 희망. 지금 코로나 때문인지 몰라도 되게 다 우울하고 무기력한데 저는 희망을 찾고 싶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단어가 희망 발견입니다. 자, 5번. 내가 가장 호감을 느끼는 사람은 전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든지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이게 기회를 표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6번. 여행 가고 싶은 나라. 사실 지금 해외도 뭐 가지 못하고 하지만 제가 혹시나 가고 싶으면 인도는 한번 가보고 싶네요. 제가 가보지 않아서. 그리고 7번. 집에 혼자 있을 때 저는 옷 정리를 합니다. 뭐 정리합니다. 신발 정리를 하든 뭘 정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8번.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은 저는 반지를 한 개 사고 싶습니다. 제가 저한테 주는 선물로 그냥 반지를 갖고 싶네요.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대구에서도 예술치료를 하지만 지금 포항에서도 아니면 전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같이 함께 희망을 발견하고 희망이 없으면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공헌을 하고 싶은 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걸 이렇게 적어보시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뭘까? 우선 간호학과 학생들이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내담자 이해인데요. 자, 요거 한번 참고해서 갈게요. 접수 면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 내담자가 왔을 때 차트가 있거든요. 차트에서 이 사람이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거를 외모, 행동, 뭐 호소 문제, 현재 최근의 주요 기능 상태나 스트레스 원 이런 거를 다 적는 접수 면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첫 방문했을 때 적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세세하게 적어야 그 다음에 상담을 진행할 때 목표를 정하거나 놓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형성은 비자발적 내담자와 자발적 내담자 있었죠. 비자발적은 어떤가요? 끌려왔을 때 부모한테. 그리고 자발적은 저 상담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쭉 한번 보시고 상담자의 태도, 상담자 구조와입니다. 그리고 탐색, 내담자의 역할은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은 자기 노출과 자기 탐색이 증가시키고 과거의 경험, 미래의 예측을 현재로 가져와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상담자의 역할도 여러 가지 내담자의 탐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해 단계는 내담자의 역할, 전체적인 조망으로 통찰, 변화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된 것을 경험하고 상담자도 높은 수준의 공감, 직면, 해석 등을 통해서 내담자의 미해결된 문제를 통해 통찰을, 알아차림이죠. 그렇구나.
아하 뭐 이런 거 있죠. 조력하는 역할. 그래서 나는 나의 모든 행동, 감정, 생각에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를 심어줍니다. 내담자에게. 자, 실행 단계는 내담자의 역할,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 설정한 목표를 행동으로 옮기면서 경험, 감정과 생각을 명료하고, 상담자는 주저하는 내담자를 행동하도록 격려, 적절한 목표 설정과 수립,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이제 종결은 내담자의 역할, 전반적인 요약과 평가를 통해 자신의 변화 발견, 조력관계의 청산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해하고, 상담자의 역할은 상담 목표 달성 확인,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력, 피드백 제공, 그리고 상실감, 인식, 종결에 대해서 준비시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심리검사를 통한 이제 평가죠. 보시면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내가 보시니까 여러분 책이 있는지 보시면 책이 없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87페이지 맞습니다. 자, 심리 검사를 통한 평가입니다.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고 양적, 질적으로 측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심리검사는 개인 내 개인 간 비교를 통하여 내담자의 행동이나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상정 과정이 이루어지는 심리검사는 내담자의 심리적 장애 해결을 위한 치료 계획과 전략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기초 과정으로 개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의 심리 검사 활용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은 심리 검사를 많이 원하진 않아요. 왜냐면 내담자들 만나다 보니 심리검사가 필요하긴 하지만 가짜로 하는 친구도 많거든요. MMPI 같은 경우는 500문제를 갖다가 바로 하루 만에 못하는 친구도 있고 귀찮아서 아무 때나 표시한 친구도 있고, 그럼 당연히 결과가 프레임이 잘못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진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그래서 참고하는 걸로 하고, 자 보시면 대략적인 판단의 자료로 활용하지 절대적인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실시부터 결과 해석까지 그냥 내담자를 돕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도용 심리검사도 마찬가지예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활용하는 거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리검사 이점은 정보 제공, 자기 탐색 촉진, 적절한 상담 기법 선정, 상담 평가라고 할 수 있지요. 자, 보시면 심리검사는 한 인간의 복잡한 심리적 체계를 이해하고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심리검사는 성격, 지능, 적성 같은 인간의 다양한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심리검사의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하여 특성을 양적, 질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도움을 주고자 했는 게 도리어 어떻게 선생님 사람 마음을 이렇게 진단할 수 있나요? 체크리스트로 해서 저는 그때 사실 너무 미안했어요. 내담자한테. 그래서 내담자마다 다르다는 거. 우린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환자, 특히 병명이 똑같다 해도 어때요? 성격, 기질, 환경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심리검사를 통한 평가 과정입니다. 내담자의 문제를 수정하고 그의 성장을 도우려면 그의 문제 행동과 관련된 정신생활의 기본 영역 기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요컨대 평가는 내담자의 변화를 위한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치료의 전제가 되며 내담자의 자기인식을 자극하고 치료 자극에 쉽게 참여하도록 하는 점과 자기 이해와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평가의 방법은 면접이 있습니다. PPT 보시면 질문에 대답하거나 대답하지 않는 방식이죠. 마주보고 있는 게 면접이죠.
평가 면접이 일상적인 대화나 설문조사, 내담자가 질문에 대답하거나 대답하지 않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인이 그녀의 남편 사이에 일어나는 부부 갈등에 대해 얘기할 때 어려운 상황을 말하면서도 전혀 괴로운 표정을 짓지 않는다면 단순히 이야기의 내용만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태도나 정서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면접단은 어떤 이론적 배경과 지위를 갖고 있든 먼저 내담자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통해 상담자는 뒤에 설명할 심리검사, 자료와 통합하게 되는 신분 확인, 정보, 문제의 진술이나 의뢰, 이유, 행동관찰, 현재의 생활 상황, 발달적인 개인력, 가족 배경, 의학적 검사 결과 등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번째 행동관찰. 행동관찰은 행동평가에 필요한 정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의해 수집됩니다. 첫째는 자연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관찰이고 가정에서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둘째는 통제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관찰입니다. 예를 들면 폐쇄 공간에 대한 공포를 측정하기 위해 내담자를 폐쇄된 방에 머물게 하고 칸막이를 내담자 쪽으로 가까이 옮겨 놓으면서 방을 점점 더 작게 만들어서 방 크기와 공포 정도의 가능성을 직접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통적인 심리평가에 가선 행동이라면 면접의 심리검사 시에 나타나는 내담자의 체격, 옷차림, 외모, 면접이나 검사에 대한 협조성, 상담자의 관계를 맺는 능력, 상세한 정보를 털어놓지 않으려는 태도, 겉으로는 드러난 긴장과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 버릇 등이 있습니다. 자, 심리검사를 측정하는 것은 인지적 과정, 정서 경험과 표현, 동기 수준과 욕구 체계, 대인관계 양식, 되풀이되는 대인관계 양상과 특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91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검사를 측정할 수 있는 거 알아보는 게 있겠죠. 체크해서. 자,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여러분 딴 것보다는 지금 얼굴을 보지 못하고 제가 설명을 해야 돼서 조금 소통이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1, 2, 3주차는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상담자가 오늘 같은 경우는 제 3장이잖아요. 내담자를 어떻게 이해할까 어떨까 라고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시는 보고서 심리검사를 활용한 내담자 평가 보고서 예시는 페이지 9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왔을 때 아까 접수 면접 했죠. 인적사항, 사유, 그리고 평가 절차, 이 사람에 대한 배경 정보, 그리고 평가의 결과, 그리고 면접으로 인한 행동 관찰과 결과에 대한 요약, 그리고 진단적 인상, 아까 인지, 정서, 기능에 대한 일련의 인상들을 합니다. 그래서 되짚어 보면 내담자는 부정적인 정서, 왜곡된 사고, 다양한 문제 행동을 가지고 있으며 내담자의 강점과 자안을 파악하여 상담 시 적절하게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담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은 곧 상담의 성과에 직결됩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의 발생 배경을 확인하여 상담에서 실제로 초점을 둬야 할 문제와 증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딴 것보다는 이제 심리검사는 아까 활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면접, 행동관찰, 그리고 심리검사를 통해 인지적 수준, 정동과 기분, 동기 수준과 욕구, 대인관계, 개인적 수준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선은 내담자가 오면 다 편견, 선입견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뭐 때문에 찾아왔을까, 그리고 관계가 좋으면 어떨까요? 계속 오겠지요. 도움을 받으려고. 근데 첫 번째 만남에서 이 상담사 안 되겠네, 이 상담 너무 어떻네 이러면 안 옵니다. 내담자는. 그러면 상담의 성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다각도로 그 내담자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같이 공감하는 거, 그렇게 우리가 도움을 내담자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꼭 4월에는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건강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